오늘은 이민에 대해서 약간 좀 철학적인 이야기 그리고 경제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요새 지금 유튜브 알고리즘 보다 보면은 어,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 이야기가 제 알고리즘에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왜 무엇 때문에 이민을 선택하게 됐느냐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없으면은 영주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사실은 목표가 영주권이었으니까는 영주권이라는 목표를 이뤘으면은 그 다음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떠나는 사람들이 좀 유튜브 알고리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좀 뭐 유학원이나 아니면은 이민 법무사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 유튜브를 보면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영주권을 취득하고 대략 한 20% 정도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희 학교 선생님 중에서도 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3명인데 그 중에 한 명만 시민권을 취득을 하셨고요. 그리고 2명은 그냥 영주권인 상태로 지금 거의 한 15년 넘게 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두 분은 얘기하시는 게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본인들은 본국에 본인들 나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주권으로 살고 있다고요. 근데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저도 사실 영주권까지는 생각이 있어도 시민권까지는 생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 역시도 영주권을 따려고 하는 목적이 사실 이 호주에 살고 싶어서이기는 합니다. 호주에 살고 싶어서. 근데 이 살고 싶은 원인이 뭐냐라고 봤을 때 제가 살고 싶은 이유는요. 여기 그냥 이 자연환경이 좋아서예요. 여기에서 레저 활동하는 이런 것들이 좋아서 호주가 살고 싶은 거지. 뭐 호주 정부 정책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건 1도 없어요. 여기 호주 사람들이 친절해서 이런 것도 역시 1도 없습니다. 사실 저 호주 사람 호주 정책 관심도 없어요. 호주 정부가 무슨 정책을 내놓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호주 사람들이 친절하든지 말든지 그거 역시도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인종차별에 관련돼서도 많은 이야기가 유튜브에 올라오긴 하는데 사실 뭐 인종차별 하든지 말든지 저 역시 관심이 없습니다. 나한테 인종차별을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고 뭐 네 알아서 해라. 네 삶이지 내 삶이냐 저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음. 그리고 뭐 호주가 인종차별이 심하다라고는 하지만은 사실 다른 영어권 국가에 비해서는 인종차별이 좀 덜한 편이기도 해요. 그런데도 뭐 심하게 느낀다라고 하면은 심하다라고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뭐 유튜브에 올라오는 뭐 인종차별 영상 이런 거 보면요. 한 7, 80%는 인종차별이라기보다는 그냥 시비가 걸리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괜히 길 가다가 시비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은근히 그런 또라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호주가 생각보다 알코올 중독자랑 마약 중독자들도 많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노숙자들도 많습니다. 그냥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유 없이 시비 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좀 덜 할 수 있겠지만은 시골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런 영상들 올라오는 거 보면요. 거의 시골 지역이 많아요. 아무튼 그런 또라이들이 많으니까 사실 그런 거는 그냥 쌩까고 가는 게 최선입니다. 사실 뭐 한국에서 뭐 도를 하십니까 옆에서 물어보면요 그거를 일일이 다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옆에서 뭐 하면은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쌩까고 갑니다. 뭐 인종 차별을 해도 똑같이 쌩까고 가요. 왜냐 수준 낮은 사람들하고 거기서 언쟁을 펼쳐봤자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수준 낮은 사람들은요, 결국 그냥 수준 낮은 채로 그냥 살기 때문에 그냥 냅둬요.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갈 길 가시면 되세요.
굳이 거기서 논쟁을 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뭐 인종차별 같은 것도 그냥 저는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갑니다. 다시 본론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는 목적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그냥 잠깐 뭐 여행 오거나 워킹홀리데이를 와서 보는 거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살아가는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서 산다라는 거는 여기 행정 시스템, 그다음에 교육, 자녀에 대한 교육 시스템, 그리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의료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여기 이 나라 이 자연 환경 이것만 보고 여기서 살고 싶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자연 환경은요 뭔가 익숙해지면은 사실 그냥 그렇거든요. 저처럼 막 레저가 막 미친 듯이 다니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사실 자연환경 같은 경우는 그냥 보면은 보는 대로 그냥 익숙해지면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뒤다다 보게 되는 게 여기에 뭐 행정이 그지 같네. 한국이었으면 벌써 될 일이 지금 아직도 안 되네. 막 이런 거부터 해서 뭐 병원 하나 가는 거조차도 한국은 그냥 아프면 바로 병원 가면 되잖아요. 여기는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아프면 예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치료 과정도 굉장히 느립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는 막 이런저런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호주가 한국보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호주는 한국보다 후진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보다 뭔가 되게 좋다라는 그런 시스템?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은 호주는요 한국보다 후진국입니다. 그거를 먼저 생각하시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영주권을 취득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셨으면은 바로 이제 스타트 하지 마시고요. 취득하게 마음을 먹으셨으면은 여기에 이제 행정 시스템은 어쩐지, 그다음에 뭐 자녀까지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기 교육 시스템은 어떤지,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시작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영주권 따는데 시간이 거의 뭐 짧게 걸리면은 진짜 한 3, 4년 만에도 취득할 수 있겠지만은 길면은 10년도 넘게 걸리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사실은 저는 좀 아깝지 않나.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학교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뭐 그런 학비부터 하면은 비용적인 부분도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 비자로 있어서 아직 학교 졸업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쓴 돈이 거의 1억 가까이가 돼요. 지금 1년 조금 넘었거든요. 이런 비용까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전반적인 여기 호주에 관련된 아니면 이민 가고자 하는 그 나라와에 관련된 이런 행정, 교육, 의료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한국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그런 거를 다 따진 다음에 스타트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뭐 시간도 아낄 수 있고요. 돈도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은 저는 왜 영주권을 따고 싶냐? 제가 사실 영주권을 따고 싶은 건요. 호주에서 놀고 싶어서입니다. 호주에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요. 저는 호주에서 놀고 싶어서입니다. 어떻게 놀고 싶냐? 저는 레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뭐 바다에서 하는 레저, 뭐 스킨스쿠버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육지대에서 할 수 있는 골프라든가 저는 이런 레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캠핑이랑 이렇게 로드트립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한국은 이런 것들을 하기엔요, 뭔가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장비 가격 사는 거는 사실 장비를 구매하는 거는 호주나 한국이나 별반 차이 없거든요. 한국에서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구매하나, 호주에서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구매하나,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에서 텐트를 구매하나, 호주에서 텐트를 구매하나, 가격 거의 비슷해요.
호주가 뭐 물가가 한국보다 비싸다라고 다들 많이 인식은 하고 계시지만은 사실 호주 물가가 한국보다 비싸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그 이제 뭐 여행 장비 그다음에 뭐 레저용 장비를 구매하는데 한국보다 비싸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서 오히려 이런 레저를 즐기는 유지 비용 그다음에 그 여행 다니는 비용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한국보다 호주가 더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저는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호주에서 사는 게 더 좋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근데 이렇게 살고 싶으면은 영주권이 필요합니다. 학생 비자로 그렇게 살 수 있잖아. 학생 비자는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전 이게 싫은 거예요. 지금도 학교 가서 있는 시간이 저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면은 사실 학교에 있는 시간은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은 거는 영주권을 취득하면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면서 그 여행지에서 제가 뭐 1, 2년 좀, 이 동네 괜찮네. 이 동네에서 한 1, 2년 살아볼까? 이러면서 거기서 일자리를 구해서 또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학생 비자는 그런 게 안 돼요. 학교를 옮겨야 되는데 학교 옮기는 게 전학이 이렇게 외국인 입장에서 전학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학도 너무 자주 다니면은 비자가 승인이 거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학생 비자인 것보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저한테는 좋으니까 영주권을 저는 취득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저의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호주에서 레저를 즐기기 위한 게 제 최종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요, 이제 경제학적인 부분인데, 사실 한국이랑 호주랑 놓고 보면은 호주 물가가 많이 비싸다라고 알고 계세요. 근데 사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과거에 제가 10년 전에 워킹홀리데이에 왔을 때는 물가 차이가 상당하다라고 그냥 눈에 딱 띄게 그렇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들어와서 호주 물가를 보면요. 한국이랑 거의 비슷하든가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국 뉴스에 물가 관련된 뉴스 보면요. 호주가 조금 더 싸졌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로 보면은 호주가 훨씬 더 돈 모으기도 한국보다 더 수월합니다. 최저임금만 놓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저임금 놓고 보면은 한국은 10,000원 정도가 되는데 호주는 대략 한 2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밥 한 끼 먹는 걸로 또 생각을 해봅시다. 이 밥 한 끼 먹는 거는 사실 경제학적으로 놓고 봤을 때 빅맥 세트, 맥도날드의 빅맥 세트를 기준점으로 많이 잡아요. 그래서 요거를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요. 한국에서 1시간 최저임금으로 빅맥 세트를 사 먹으면은 거의 똔똔이죠. 제 기억에 1시간 임금보다 빅맥 세트가 더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요. 1시간 최저임금으로 일해서 돈을 벌어서 빅맥 세트를 사 먹으면은 대략적으로 한 5천 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돈 모으는 거 이런 거로 놓고 봤을 때 한국보다 호주가 조금 더 저축하기도 수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투자하는 걸로 놓고 봤을 때 한국보다 호주가 훨씬 더 투자하기도 더 용이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부동산을 놓고 볼게요. 자,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요. 임대 수익률로 대략 3% 정도를 잡습니다. 3% 정도로 임대 수익률이 나오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률이 7% 정도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요. 똑같이 10억짜리 집을 사서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 한국에 10억짜리 집을 살 바에는 호주에 10억짜리 집을 사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세금. 한국은 이주택자 이상부터는 세금을 더 많이 내잖아요. 호주는 주택 20채를 가지고 있어도 세금이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걸로만 놓고 봐도 호주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다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제가 아까 돈 모으는 게 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영주권자가 되면은 진짜 악착같이 하면은 3년에 1억 정도를 모을 수가 있어요. 왜 제가 3년에 1억 정도를 모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워킹홀리데이 오는 친구들 중에서 3년에 1억 이상 모은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3년 동안 일해서 1억을 모으는 친구들이 있는데 영주 비자로 3년 동안 해서 1억을 못 모은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그걸 못한다라는 거는 진짜 돈 관리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3년에서 1억 정도를 모을 수 있으면요. 이 1억 정도로 호주는 주택을 살 수가 있어요. 주택을 사갖고 임대를 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1억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해서 7%의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부자 되는 속도가 한국보다 빨라지겠죠. 근데 한국은 3년 동안 1억을 일단은 올 수 있냐 없냐도 사실 놓고 보면은 자 그래서 점심 물가를 얘기했어요. 1시간 벌어서 1시간 벌어서 밥 한 번 먹으면은 끝날 돈인데 이걸로 3년 동안 1억을 만들 수 있을까요? 3년 동안이 아니라 진짜 한 5년, 6년을 해도 사실 1억 모으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호주가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만들기에는 훨씬 더 용이하고요. 그리고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주식 투자로 놓고 봤을 때요. 한국은 주식 투자의 그 등락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 진폭이 굉장히 커요.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이 진폭이 한국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식 투자하기도 한국보다 뭔가 리스크가 작아요. 위험이 더 작고요. 그리고 저는 배당주를 좀 많이 추천을 하는데 호주는 10%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주식들이 있어요. 한국은 10% 나오는 배당, 10% 정도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주식이 다섯 손가락도 안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머릿속에 있는 주식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호주는 10%제 머릿속에 있는 10% 정도 배당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게 한 3, 4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그 이제 그 급여를 받아서 저축을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은 이런 주식 투자에서 배당을 받는 수익률로 놓고만 봐도 굉장히 저는 안정적이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면은 이 진폭이 낮으니까 한국은 이 진폭이 5천 원에서 15,000원을 왔다 갔다라고 한다라고 봤을 때 호주 같은 경우는 한 10,000원을 기준으로 놓고 봐서 한 2, 3천 원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부동산 아니라 주식 투자하기에도 조금 한국보다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한 10년 정도 바짝 만들어내면요. 저는 10억 만드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사실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은 이유도 있어요. 영주권을 취득하면은 일단 안정적으로 근로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안정적인 근로소득은 안정적인 투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호주에서 10억을 만들면요. 제가 방금 좀 전에 얘기했듯이 주식에다가 넣으면은 10억을 주식에다 넣으면은 연간 1억 정도가 배당으로 나오는 거고요. 주택에 투자를 하면은 연간 7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 호주에서 연간 7천만 원 정도면요. 한국에서 그냥 한 연봉 3, 4천 받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사람 돈 씀씀이에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 해갖고 투자를 해서 저는 주식에다가 넣어놓고 있으면은 매년 1억씩 들어오니까는 그 돈으로 여행 다니면서 이 동네 괜찮네. 이 동네에서 한 1, 2년 지내볼까? 그러면서 거기서 사실 청소 일만 해도요. 제가 지금 청소 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청소일 시간당 급여로 놓고 봤을 때 한국은 청소일 하면은 시간당 10,000원 받잖아요. 여기는 시간당 25,000원을 받습니다. 청소일을 한다라고 놓고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청소일을 해도 여기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청소일을 해서도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하는데 너무 용이하니까는 저는 그래서 사실 영주권이 따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을 따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고려를 해서 내가 영주권을 딸지 말지를 결정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첫째, 호주가 레저 환경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 한국보다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해갖고 이 수익률을 만드는 게 한국보다 2배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영주권을 따고 싶으신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영주권으로 갈지 말지, 그거를 준비를 시작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한 거 외에도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거는 지금 제 기준을 놓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성격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직업적인 현재 경력이 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지금 최저임금이 2배 차이 난다라고 했는데 모든 급여가 2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기술 직군들 있죠. 호주 정부가 원하는 기술 직군들 이런 거는 호주에서 받는 급여나 한국에서 받는 급여나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타일 쪽으로 많이 오시죠. 타일 호주에 와서 이제 영주권 취득하는 게 타일 대표 업종 중에 하나인데 한국에서 타일 일을 해가지고 받는 급여나 호주에서 타일 일을 해가지고 받는 급여는 거의 비슷합니다. 뭐 사업적으로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업 그쪽 부분에서 사업은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겠고 그냥 그 임금 노동자로서 놓고 봤을 때 한국에서 받는 급여 그다음에 호주에서 받는 급여는 거의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만 갖고 생각을 하시면은 낭패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저처럼 최저임금을 놓고 얘기하는 거는 아무런 기술 없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청소하시는 게 대표적이 되겠죠. 한국에서 청소할 바에는 호주 와서 청소하는 게 낫다. 하지만은 그 외에 웬만한 기술 직종에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한국이랑 호주랑 급여 차이가 얼마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잘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급여만 놓고 보실 게 아니라 그 외에 뭐 지금 있는 사람들 보면은 뭐 자녀가 여기서 적응하네 마네 이걸로 나는 좋은데 자녀가 적응 못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자녀는 여기 사는 게 너무 좋은데 부모가 적응 못해서 한국 들어가야 되나 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한번 여러 가지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